평소 식사만 하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하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수많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정작 중요한 핵심 하나를 놓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위장 건강의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차 한 잔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귀한 정보를 선물 받는 기분으로 함께 해주세요. 배에 가스가 가득 차는 증상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의 기순환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뜻에서 고창이라 부르며 매우 엄중히 다뤄왔죠. 시중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허준 선생님의 지혜와 최신 의학 정보를 꼼꼼히 분석하여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인 선생님들께 오늘 내용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오래된 아파트의 배관과 같아서 찌꺼기가 쌓이면 가스가 차고 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이 배관을 먼저 뚫어주지 않으면 몸속 독소는 쌓여만 갈 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 마사지법만 기억하시면 평생 병원 갈 일 줄여드리는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어떤 약보다 빠르고 강력하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양 손바닥을 서로 맞대고 열이 날 때까지 30번 정도 강하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위장은 차가운 기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손길이 닿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따뜻해진 손바닥을 배꼽 위에 살포시 올리고 깊은 호흡을 3번 정도 크게 내뱉어 보세요. 이제 첫 번째 핵심 혈자리인 중환혈을 다스려 볼 텐데요. 중환혈은 명치와 배꼽의 땅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우리 몸의 모든 소화기 질환을 다스리는 위장의 중심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모아 중환혈을 지그시 누르며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이때 너무 강한 압력보다는 기분 좋은 자극이 느껴질 정도로만 문질러 주시는 것이 기혈순환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평소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을 누를 때 약간의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증거이니 더욱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며 굳어있는 기운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중환혈 마사지를 5분 정도 지속하면 신기하게도 꺼억하는 트림과 함께 막혔던 가스가 아래로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정체되었던 위장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천추혈이라는 곳인데 배꼽 양호부로 손가락 3마디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천추혈은 대장의 기능을 조절하여 장내가스를 배출하고 변비를 해결하는데 특효가 있는 자리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손가락을 사용하여 천추혈 부위를 깊게 눌렀다가 천천히 떼어주세요. 장이 운동을 멈추고 쉬고 있을 때 이 부위를 자극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며 가스가 빠져나갑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배가 묵직하고 가스가 차 있다면 침대 위에서 바로 이 천추혈 마사지를 해보세요. 장 속에 쌓여있던 숙변과 가스가 배출되면서 하루를 아주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복부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는 전체 마사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 손바닥을 오른쪽 아랫배에 대고 명치 쪽으로 올린 뒤 다시 왼쪽 아랫배를 지나 배꼽 아래로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이 방향은 실제 우리 대장이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스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50번 정도 반복하며 장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마사지해주세요. 마사지를 하는 동안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혀있던 액체와 기체가 흐르기 시작하며 장이 제 기능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니 안심하고 계속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비법은 복부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숨겨진 천연소화제 혈자리입니다. 먼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오목한 부분인 합곡혈을 반대쪽 손으로
강하게 꾹꾹 눌러서 자극해 보십시오. 합곡혈은 전신의 기운을 돌려주는 사관혈 중 하나로 배의 가스가 차서 멀리까지 무거울 때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사무실이나 대중교통 이용 중에도 수시로 눌러주시면 소화불량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등에도 소화에 아주 좋은 태충혈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의 골짜기 부분입니다. 이곳은 간의 기운을 다스려 스트레스로 인해 배가 빵빵해지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태충혈을 자극하면 장의 긴장이 사르르 풀립니다. 손과 발의 혈자리를 함께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복부 마사지의 효과를 몇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서 쉬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동의보감에서는 식후에는 반드시 100걸음 이상 걸으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위장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가벼운 산책은 장의 운동을 도와 가스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만약 산책이 어렵다면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장 운동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드실 때 입안에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입에서 침과 충분히 섞이지 않은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면 부패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스를 줄여주는 음식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볼까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차는 위장의 냉기를 몰아내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식후에 한 잔씩 드시면 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반면 콩이나 양배추처럼 몸에 좋은 채소라도 과하게 드시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질에 맞춰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조금씩 조절하는 지혜가 건강한 장을 만듭니다. 마사지 중 주의하실 점은 배가 너무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는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지속적인 자극이 오히려 깊은 곳까지 기운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마사지를 해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구토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 가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선생님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마사지법은 수천 년간 검증된 한방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해보시면 며칠 뒤 몰라보게 가벼워진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따뜻해진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내 몸을 아껴주세요. 장이 편안해야 뇌가 맑아지고 전신의 컨디션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독소가 배출되고 기혈이 순환되면 피부색도 밝아지고 만성 피로에서도 서서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에 가스가 차는 원인부터 해결을 위한 마사지법,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긴 내용이었지만 선생님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하나하나 꼭 필요한 알토란 같은 정보들입니다. 오늘 배운 혈자리 지압과 마사지 동작을 잊지 않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몸으로 익혀보세요. 선생님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선생님의 속 편한 하루와 건강한 웃음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사지를 하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배출되어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몸속에 갇혀있던 정체된 기운이 비로소 길을 찾아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건강하고 반가운 신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장이 편안하면 100가지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장에 가스가 가득 차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두통이나 어깨 결림, 그리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마사지는
단순히 배를 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전신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안색이 맑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복부 깊은 곳까지 자극을 전달하는 기해열 마사지를 추가로 배워보겠습니다. 배꼽에서 아래로 손가락 2마디 정도 내려간 지점을 양손 끝을 모아 지그시 누르며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떼어주세요. 기해혈은 말 그대로 기운의 바다라는 뜻으로 우리 몸의 원기가 모이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하복부가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굳어있던 장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갑고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께 이 기해혈 지압은 보약보다 낫습니다. 마사지 하실 때 입으로 후하고 숨을 내뱉으면 복압이 낮아져 자극이 장의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복식 호흡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배를 볼록하게 내밀고 입으로 내뱉을 때 배를 등 쪽으로 당기면 장이 스스로 마사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으로 겉을 문지르고 호흡으로 속을 움직여주면 장내가스는 더 이상 먼물을 곳이 없게 됩니다. 식후 20분 정도 지난 뒤 편안하게 앉아 이 호흡과 마사지를 병행하시면 소화제 없이도 속이 시원해집니다. 선생님들, 혹시 평소에 찬물을 즐겨 드시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장은 효소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37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찬물은 이 효소의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찬물이 들어가 위온도가 떨어지면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장에서 부패하며 가스를 유발합니다. 오늘부터는 가급적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가스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새 잠들어 있던 장을 깨우는 최고의 신호탄입니다. 따뜻한 물로 장을 적신 뒤 오늘 배운 천추열 마사지를 곁들여주면 숙변 제거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입니다. 우리 뇌와 장은 신경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마음이 불안하면 장도 즉각적으로 수축하며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부르는데 이때는 배를 만져주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마사지를 하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장은 그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허준 선생님께서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배를 쓰다듬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자극을 넘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소화력을 회복하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순환을 도와 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다리 부위의 족삼리 혈자리를 소개합니다. 무릎뼈 바깥쪽 아래 오목한 지점으로 예부터 장수의 혈자리라 불리던 귀한 곳입니다. 족삼리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 장의 연동운동이 즉각적으로 자극받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복부 마사지를 마친 후 이곳을 마무리로 지압해 주시면 오늘 마사지의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정직한 결과로 보답한다는 사실을 선생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내 몸을 치유하는 이 방법이 가장 근본적이고 건강한 치유책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서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의 일상에 작은 빛이 되고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 따뜻한 건강 지침을 널리 알려주세요. 선생님의 장이 편안해지고 매일매일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저도 더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제가 준비한 보너스 팁 하나를 더 챙겨가세요. 바로 잠들기 전 배 위에 팥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올려두는 습관이 장내가스 제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온기가 배 깊숙이 스며들면 장내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을 분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유독 납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신다면 바로 이 온열요법의 힘 덕분일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허리띠를 너무 꽉 조이는 것도 장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가스를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가급적 편안한 복장을 하시고 배가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선생님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의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분명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옛날 어머니께서 배를 문질러 주시던 약손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진정한 치유의 손길이었습니다. 손에서 전달되는 온기와 적절한 압력은 장을 자극하여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돕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감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질 때면 오늘 배운 중환혈과 천추혈 그리고 기해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혈자리들은 우리 몸의 기운이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아서 이곳만 잘 뚫어주어도 건강의 절반은 챙기시는 겁니다. 또한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갑자기 찬 음식을 드시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순환이 시작된 장기가 놀라지 않도록 30분 정도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편안한 상태를 지속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동의보감의 가르침대로 건강을 지키는 일은 대단한 비법보다 정성이 깃든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내 몸을 돌보는 마사지도 하나의 일과로 만드신다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활력을 유지하실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귀한 정보들이 선생님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매일 아침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가스가 빠져나간 자리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 차올라 선생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제가 수많은 문헌을 살피며 준비한 이번 영상이 선생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만큼 선생님께서도 정성을 다해 스스로를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따뜻해진 손으로 배를 10번만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선생님의 위장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어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선생님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불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벼워진 속으로 편안하고 깊은 숙면 취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